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옥 PD입니다. 오늘도 제가 두 분께 질문 드리려 처음부터 따다다당 하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셨죠? 네. 네. 아, 역시 유경 씨가 박수로 반겨주니까 원장님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좀 취해 주시란 말이죠. 오늘 조금 제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쩌면은 답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궁금했어요, 원장님. 암이 좀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그 장기를 떼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장 흔하게는 이제 자궁, 아이를 다 낳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일이 없는데 자궁이 좀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궁을 제거를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봤고, 그리고 담낭, 그 다음으로 많이 본 게 담낭이에요. 쓸개죠, 원장님. 담낭이. 그 쓸개를 미리 이제 암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떼자,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뭐 안젤리나 졸리 같은 유명 배우가 유방암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아예 유방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거든요, 원장님. 아, 그래요? 네, 거기 네. 보형물을 넣겠네요. 뭐 그것까지 성형을 모르겠어요. 했죠. 아, 아, 성형을 네. 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바로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드레스 입고 아, 배우 네네, 생활도 카메라 해야 한다. 앞에 또 섰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괜찮은 거예요? 원장님? 네. 굉장히 헤비하면서 네. 논란도 있으면서 네. 또 이제 답은 정해져 있으면서 네. 또한 정답이 없는 아, 아주 애매한 네. 질문입니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쪽과 네. 수술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쪽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수술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네. 현대의학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필요가 없는 장기는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맹장 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필요 없는 장기인데 간혹 뭐 있으니까 문제만 일으키니까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맹장은 뭐 쉽게 떼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맹장이라는 게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고 아.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다라고 이제 요즘 또 밝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만 하더라도 네. 예전에 갑상선이 한국 같은 경우에 암이 조금만 보인다, 뭐 연기 일기만 보인다, 그러면 다 잘라버려. 아.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는 너무 과도한 자제를 쟀다. 그리고 음.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했었을 때 환자들이 평생 그 호르몬에 의지해서 살아야 네. 되고 아.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 절제로 바꾸고 웬만하면 또 수술 안 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네. 하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음. 지금 미리 그게 이제 암이 생기지 않은 데서 미리 걱정해서 그게 암이라는 진단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리 근종, 자궁 근종이나 유방의 그냥 양성 종양인데 미리 제거해버리는 네.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음. 주장이 이제 하지 말라는 쪽이겠죠. 하자라는 쪽은 암이라는 거는 생기면 이미 네. 시기가 늦은 거고 아. 암은 생명, 사망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확률적으로 암이라는 게 걸릴 확률이 높다라면 미리 제거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DNA 검사가 요즘 그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암의 확률까지 유전적이 있는 것까지 이제 DNA로 검사를 하게 되죠. 안젤리나 졸리처럼 네. 부모님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으면 나는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난소암, 유방에 어떤 뭐 또 암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인자들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DNA 상으로 유방암의 발병률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네. 모든 환자가 유방암이 발생하는 거는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그런 인자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네. 유방암이 발생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러면 생기겠죠. 그렇죠. 생활적, 관리적 접근도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네. 뭐 안젤리나 졸리처럼
그 암에 대한 포비아, 너무 두려움 때문에 나는 뭐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떼내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해. 뭐 그런 경우에는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럼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걸 떼낸다고 다른데 암이 안 오겠냐. 그죠? 암세포라는 거는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1cm 정도의 암 조직이 생겼다가 사라진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엔가는 암 덩어리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수백 개의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겼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NK 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네. 암세포들을 잡아먹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염려하고 살면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발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네. 염려를 미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어떤 장기도 불필요한 거는 없다. 창조적 질서에. 그렇다면 건강을 항상 염두에 두고 네. 예를 들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자궁에 근종이 있다. 네. 근종의 수술에 이제 인디케이터들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통 볼 때 네. 7cm가 넘어가면 수술하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폐경, 임신의 가능성이 없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근종만 수술하는 것보다는 아예 완전 절제해서 떼내는 게 편하다라고 권유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또 반대로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술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근종을 가지고 있지만 폐경되면 더 이상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매년 검사를 해가면서 근종이 줄어드는지를 보고 그러고 나서 체크를 해 나가면서 지내보는 것은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판단은 각자에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씨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뭐가 있는데 뭐 생명에는 지장이 지금은 없는데 네. 이거를 그냥 두면은 병원에서 이러면은 너 암이 될 수도 있다. 미리 네네. 떼자. 그러니까 참고로 그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이모님이 다 난소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녀가 이제 건강 관리를 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 발병률 80% 정도가 나왔대요. 검사 결과가. 그래서 이제 양쪽 유방을 절제를 했는데 네. 이거는 되게 환호를 많이 받았어요. 안젤리나 졸리의 이 결정은. 그러니까 이 여자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는 이제 외적인 어떻게 보면 몸뚱이 그녀의 어떤 육체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성 미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을 하는 그렇죠. 가슴을 절제함으로써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들한테도 유방암 환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이걸 절제해가지고 여자로서의 막 인생이 끝나고 막 이런 건데. 네. 이제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대배우가 절제를 했다 이게 희망을 줬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을 추구하는 게 여자로서의 막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용기에 되게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궁의 임신이 됐었어요. 자궁 외 임신. 자궁의 임신.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유산을 했다, 뭐 자궁의 임신이 됐다더라 이런 거를 조금 건너 들으면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듣지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몰랐는데 네. 그게 항암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수술해서 이 난관을 절제한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더 커지기 전에 네네. 이제 그 네. 주사를 맞아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약한 주사라고 하더라도 막 입안에 막 수포같이 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온몸에 막 그렇게 약해질 수 있는 모든 부위에 염증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때 병원에서 추천하셨었던 게 난소가 맞나? 난소가 2개. 네. 예. 그 중에서 하나를 절제하는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산부인과에서. 그럼 그러면은 임신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뿐더러 난소가 하나만 있어도 그리고 더 잘 될 수가 있다. 건강한 쪽 한쪽만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걸 절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또 자연 임신이 될 때 또다시 자궁의 임신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안 잘라내고 그냥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내가 졸리 상황이었으면 글쎄요. 암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여가지고 자르는 결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후자의 선택에서는 안 하는 보수적인 선택을 또 했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 예, 오늘 또 그런 아픔이 또 한 번 있었군요. 네, 쉽지 그렇구나. 않았어요.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눈이 항상 이 우수에 찬 그건 제가 분위기가 있어. 어머 근데 웃음소리는 왜 이래?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였습니다.